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아쉬우면서도 튼튼이가 보고 싶으면서도 싱숭생숭. 자, 여기는 이제 저희 체코에서 지냈던 발코니 스위트룸입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침대가 있고 이게 진짜 좋아요. 침대에서 딱 누우면 부시가지 시내가 보입니다. 잠들 때나 일어날 때 바로바로 이런 건축물들이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클래시 트위티의 심야 토크를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뻗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한국 시간으로는 심야 시간이잖아요. 어거지로 심야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이제 제가 머티스 원더스 콘텐츠를 찍으러 출장을 왔다가 일주일 정도 있고 그 뒤에 이제 트위티님이 와서 합류를 해서 루체른, 그린델발트, 인터라켄, 베른 기타 등등을 여행하고 이제 체코로 넘어와서 프라하에 있다가 슈스노르켈, 양조장인, 풀젠까지 갔다가 와서 오늘 프라하 조금 더 돌아보고 귀국을 합니다. 처음으로 딱 둘이서만 이렇게 해외여행을 해본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여행을 다니면 많이들 싸운다 하는데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도 안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를 주제를 좀 그걸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7년차 연애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도 아직도 한 번도 안 싸웠다. 이걸 이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우리가 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커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는 둘이 있을 때 정말 재밌다. 우리는 부부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친구인 느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테이블이랑 의자 두 개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그 코드가 또 잘 맞고 서로 귀여워하는 맞아. 그게 좀 큰 포인트 같아요. 아니, 물론 멋있고 이렇지만 그렇게 서로를 귀엽게 본다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시님이 자꾸 저를 사진을 찍어주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이랬는데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클래시님 귀여워하고 귀여워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 사람을 내가 되게 친구로서도 되게 좋아하고 귀여워하고 딸같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도 많이 있더라고, 이번 여행 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당신은 이런 걸 해줘야 돼, 이런 느낌보다 어떻게 해야 더 배려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 많이. 왜 갑자기 이거 그런 컨텐츠 아닌데? 뭐야, 이러면 맨날 우리 뭐 짜고 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아. 아니,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마흔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런 컨텐츠 아닙니다. 뭐 우리 찍기만 하면 맨날 울잖아. 왜 울었나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갑자기 듣다 보니까 울컥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혼을 하면 둘만 있을 시간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때 재밌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뭐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 혹은 이제 스위스에서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하고 싶어 했으니까. 패러글라이딩도 호불호는 물론이거니와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성향이 저랑 잘 맞으니까 저는 진짜 제일 좋았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했던 것 중에 절경을 보면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 저는 같이 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또 재미없잖아. 그런 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런 코드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생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얼마나 잘 맞느냐.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서로를 귀여워하는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더 얹을 말 있나요? 왜 울어가지고 우는 컨텐츠 아닙니다. 이거 단디 잡으세요, 마음을. 자, 다음은 뭐가 있나요? 둘 다 그냥 무던한 성격?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맞아. 어떤 커플은 싸움이 되고 어떤 커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스위스에서 산을 보면서 스파를 할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저희는 선스타 호텔이라는 또 이제 한국인들 많은 유명한 호텔에서 이제 머물렀고 벨베데르 호텔에 가서 그 스파만 딱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선스타 호텔에 왔는데 트위티님 스마트폰이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침착한 편이니까 일단 이제 문제가 뭔가 또 이제 그걸 생각해 본 거죠.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뉴미디어 쪽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티님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사실 그냥 직장인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냥 기계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조심 좀 했었어야지 뭐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한두 번은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침착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가서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저도 좀 같이 침착해지고 그런 와중에 이 핸드폰을 저희가 찾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다시 그 길을 더듬어서 가보자. 갔다 왔는데 없었어. 그래서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탈의실이나 이런 데 봐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대. 근데 연락이 안 왔죠. 그래서 우리가 호텔로 내려가서 생각해보니까 딱 내려가서 생각이 딱 들었던 게 트위티님이 신발끈이 풀리면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많이 묶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묶는 것도 아니면서 난간 위에 폰을 올려놨던 제스처 같은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난간 위에 봐봐 이러니까 탈의실 쪽 가는 난간 위에 그 폰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호텔 직원이랑 우리랑 다 같이 엄청 기뻐했던.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정적이지 않고 그냥 이거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좀 안정시켜 주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무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경험들을 했잖아요. 트위티님보다는. 트위티님은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일에 대한 임계치가 조금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 아니면은 호들갑을 떨거나 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싸웠다고 해서 서로한테 서운한 일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서로 너가 잘했잖아, 내가 잘했잖아. 이래야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을 계속 말을 하면서 싸움이 되는 건데 저희도 서로한테 서운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신혼일 때 제가 서운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나서 또 의사를 전달을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쓰고 같이 그때 출퇴근 많이 했을 때여가지고 사실 내가 여보한테 서운했던 점들이 있다. 내가 그걸 편지로 적었는데 차에서 이거를 읽고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주고 내가 먼저 집에 올라왔어. 글을 읽다 보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막 그 썼을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딱 다 읽고 나서 차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그게 좀 서운했겠구나. 이제 그게 되게 곱씹어진다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바로 올라가자마자 제가 미안하다고 또 얘기하고 서로 안고 그때도 트위팅이 울었던 것 같은데. 싸움이라는 게 서로 막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뒤돌아서서 아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이럴 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지를 전달해서 서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더 뇌리에 깊이 남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성격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만 무던한 스타일이어도 이 한 사람이 이게 거슬리면은 별일 아닌데 뭐 그래 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둘 다 예민해버리면 이게 거슬려. 이게 왜 거슬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엄청 완벽주의자여가지고 여행 계획을 짤 때도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잘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트위티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뭐 이번 여행할 때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된 게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날씨 같은 거는 스위스는 되게 중요한데 비 오네? 딴 데 가지 뭐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재밌게도 결국에 퍼즐이 다 이렇게 맞춰져서 결국 다 했어요. 날씨 퍼즐이 착착착 맞춰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 것 같나요? 둘만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둘이서 술 한잔씩 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밌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다 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알 수 있잖아요. 좀 힘들구나. 대화를 엄청 안 하는 부부면 갑자기 퇴사하고 싶어 막 이러면 나 같으면 어이씨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만약에 다 얘기하잖아? 그럼 마치 요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 예를 들면 나 한 3개월 정도 참았는데 그 서사가 쌓이는 거,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 과정까지 볼 수 있는 거가 대화의 되게 중요성인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얘기, 재밌었던 일, 안 좋았던 일이라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우리 둘 사이에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 기억이. 그래서 그런 과거 얘기들을 현재의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로 끌어올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현재의 대화들은 감정의 변화에 어떤 스택을 좀 쌓아가는 그런 것들 측면에서 되게 좋고 미래에 대한 것도 서로의 어떤 미래상에 대한 어떤 취향이나 목표,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크래시님이 이벤트를 해줬잖아요. 네. 서프라이즈. 못 보신 분은 요 영상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맞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육아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힘들고 근데 클래시님이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책임감이 있고 여러 예민한 일들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걸 알고 나는 그 얘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해오잖아요. 그래서 아 힘들구나 예민하겠구나 이제 그거를 평소에 대화하면서 많이 하니까 그게 이해가 가면서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게. 저희 주변에는 잘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애 좋게 되게 잘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지 마세요.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같은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얻고자 그런 글을 쓰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사람들이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글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다 되게 잘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커뮤니티에 쓸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 대화를 다 많이 합니다. 우애 좋은 부부들은.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는 우리 둘의 영역
영역으로 헤쳐나가고 그럴 수 있는 영역들인데 사실 육아를 하면서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싸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 카테고리는 우리의 어떤 뭐 노하우나 그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되게 감사한 부분인데, 양가 가족이 화목하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트위티님이 저랑 결혼을 할 때도 트위티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우리 엄마는 제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해요. 바람을 핀다든지 뭐 아무튼 뭔가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했을 때 자기 아들을 감싸기보다 저를 엄청 꾸짖을 사람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제 자기 편이 돼줄 것 같다. 근데 이게 제 동생도 똑같아요. 제 동생도 제가 뭔가 좀 잘못 선택을 할 것 같으면 형 그건 아니지, 미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엄청 뭐라 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희 엄마나 뭐 아빠나 동생이나 가족들이 진짜 잘못된 게 뭔지를 알 것 같은 사람이어서 내가 뭔가 문제들을 많이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자기 편이 돼줄 것 같다. 근데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제나 장모님이 만약에 이제 퇴티님이 도박을 하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는단 그치. 말이야. 어쩌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은 클래시님 밥은 어떡하냐고. 알아서 잘 먹으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오히려 근데 엄마가 누구 엄마야 이래 슬플 정도로. 이게 어쨌든 양가 가족이 좀 화목하니까 티격태격 하는 것들도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게 없었으면 육아하면서 한 번쯤은 싸우지 않았을까. 맞아. 그치, 보통 육아하면서 많이 싸우지. 마지막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으로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게으르고 뭐 하나 열심히 안 해보고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거든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저는 연애도 안 했겠지만 살면서도 대단하다 싶은 순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력적으로도 그렇고 성취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존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잘 지내봅시다. 우리의 모토는 그거예요. 옛날 영상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안 싸웠다는 그 기록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안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지 뭐 하나 말해야 되는 거. 아니, 진짜 없는데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남편이 잘 수용해줘요. 고치겠다 노력하고 만약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사실 말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내가 좀 힘들다. 고치기 좀 힘들고 이렇게 타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싸움으로 가지 않고. 아무튼 이제 뭐 지금 7년 정도 연애와 결혼을 해서 육아까지 하면서도 여행을 하면서도는 이번에 처음 느낀 거죠. 안 싸운 이유가 뭘까, 이런 어떤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을 전수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연애를 하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뭐 한 가지라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여러 부분들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돼야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좀 쉬워지긴 하죠. 자, 아무튼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하며 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Always be Chris. 안녕.